제가 볼 수가 있나요? 음, 아, 네네. 그냥 볼 수는 없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져가지고, 차가 많이 막혀서 분당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걸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는 게,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어, 아마 심리학과 분들이 많으신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음, 네. 이제 제가 줌으로는 처음 해봐가지고 강의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그런데 혹시 그 채팅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음, 어, 아, 네. 제가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나요? 네.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채팅 화면이 거기도 같이 뜨게 되나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 끄고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폭력 대화는 아마 심리학과 학생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고, 지금 대학원 선생님들도 당연히 좀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음, 지금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의 교직원 그 인권센터에서 그 심리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직원분들의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비폭력 대화가 뭔지 그리고 비폭력 대화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폭력 대화는 마셜 로젠버그라는 이제 그 학자가 창시를 했는데요.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은 이제 임상심리학자고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창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이 서로 삶에 기여할 때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왜 이제 우리는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좀 폭력적으로 착취를 살게 되는지, 그리고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그 본연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 연민적인 마음, 컴패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자칼이고 자칼이라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기린이죠. 그래서 자칼과 기린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칼한테는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자칼은 이제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이 이제 육식동물인데 이제 잡아먹을 때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애워싼 다음에 겁을 줘가지고 잡아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린은 알다시피 좀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뭔가 키도 되게 크고 시야도 되게 넓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흔히 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말을 자칼말이라고 하고 좀 우리가 이제 비폭력단에서 배워야 하는 이제 배우고 싶은 그런 말을 기린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기라고 하는데 어, 혹시 여기서 좀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뭐 오늘 음,
이렇게 좀 속상했던 일이라던가 내가 들었을 때 좀 듣기 힘든 말 같은 거 있으신 거 있나요? 계신 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채팅에 뭐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음, 버전 2번이요?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음, 네, 이제 내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이 좀 듣기가 힘들으셨어요? 음, 음, 네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내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내 반응이 버전 2번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 어떠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2번으로, 다 내부기인해서, 네.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칼 기가 밖으로 향하는 기가 있고 또 안으로 향하는 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가 밖으로 향하게 된다면은 이제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뭐 듣기 힘든 말 뭐 어떤 말이라고 할까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뭐 아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뭐, 뭐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버전 2번처럼 반응을 하게 되면 나를 비난하게 되고 이제 나를 스스로 이제 평가하게 되면서 조금 디프레시브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흔히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내면의 말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이제 배우면은 좋은 말들이 이제 버전 3번, 4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향하는 기린 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니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좀, 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뭐, 아니,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들었을 때, 감정이나 뭐 느낌을 좀 표현해본다면, 음, 음, 네네네. 네. 네, 내담자한테 할 때도 좀 잘, 음, 네네. 맞아요. 우리 감정을 잘 관찰하거나 우리가 좀 들여다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감이 제일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되기가 쉽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랬을 때 좀 스스로에 대한 뭐 실망감, 들 수도 있고, 뭐 두려운 마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불안하구나. 내가 좀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하면서 좀 내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지 관찰하고 의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으로 향하는 기름기고,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밖으로 향하는 기린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상대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공감하면서 듣는 게 이제 밖으로 향하는 기린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욕구가 지금 이제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번, 4번들을 좀 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비폭력 대화가 이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화라고도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불만에 가득 찬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한 거죠, 상대한테. 근데 오히려 그게 연민으로 느껴졌고, 그럴 때 뭐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혹시 뭐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잘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좀 잘 하기 위해서, 막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뇌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다던가, 진짜 강요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 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린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비교하는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당연시하는 말, 이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류를 좀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좀 어떻게 대화를 좀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란 좀 정의를 하자면 말을 내가 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이고요. 들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든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배웠어도 상대방은 안 배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든 그 말 뒤에 있는 그 느낌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를 내가 이제 듣게 해주는 대화 방법.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뭔가 갈등이나 오해나 이렇게 힘든 감정 소모나 이런 거 없이 좀 평화롭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폭력 대화를 좀 연습을 해보다 보면 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러면 좀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거든요.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뭘까요? 맞아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뭘,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 뭐가 좋죠? 음, 맞아요. 내 의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처받지도 않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로가, 음, 그러니까 목적은 두 사람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그 비폭력자의 목적은 뭔가, 상처받지 않고,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폭력적인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저도 많이 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알고는 있지만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해 볼 수는 없겠지만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폭력 대화 요소를 보면 일단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과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욕구, 그리고 이제 부탁.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첫 번째 시작은 이제 관찰이에요. 그래서
비폭력대화가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느낌을 자극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예시를 뒤에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느낌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느껴지는 감정, 그 필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감정도 있고 우리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도 신체적인 반응도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욕구가 충족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인지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은.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 욕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다 충족하려는 시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옆방에서 지금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신데 어떤 욕구를 지금 충족하고 있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네,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졸업생들이 놀러 와서 너무 이제 신이 나셔가지고 관계를 맺고자 하고 서로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있겠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우리의 행동은 욕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욕구는 굉장히 유니버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두가 다 느끼는 거고 이 욕구는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힘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욕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에너지를 받고 이어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구를 알아차렸으면은 내가 관찰한 것, 그리고 내 감정 느낀 것,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의식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청하는 거를 이제 부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연결 부탁이랑 행동 부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음, 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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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죠. 폭력적인 대화가 나오겠죠. 대체로는. 네. 어, 왜 너는 예를 들면은, 난 막 그 사람을 블레임하고 싶어요. 막, 예, 예. 막 화도 나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음, 음, 조금만 더 자세히 하면. 음, 음, 그쵸. 이런 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드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랑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너 너무 이기적이네.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불만도 쌓이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이런 감정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게 이제 내 안에서의 자칼의 외부로 향하는 자칼의 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내부로 향하는 자카레기, 아까 어떤 나를 막 저기 하고, 또는 이렇게 외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를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뛰쳐나올 때도 많고, 그렇다 보면 관계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혹시 듣고 계신 학부생분들 중에서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 네, 딱히. 음,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배워볼 수 있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의 형태이다. 이거는 사실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 이기적이야라고 난 평가 이미 해버렸거든요. 왜 그래? 이거는 내 기준으로 너는 왜 그런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거여서 우리가 한번 떻게 하면 좀 배워볼 수 있는지를 이제 해볼 건데, 자, 예를 들면 영희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이거는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옵저베이션,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단계가 관찰인데, 이렇게 상황을 내가 오감으로 인식한 거를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게 영희가 텔레비전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는 장면을 내가 본 거죠. 그래서 사진 찍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관찰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말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평가하는 어떤 뭐, 내담자라던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때, 근데 뭐, 내담자 좀 정서가 불안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음, 이렇게 뭐, 네, 동공이 막 흔들리고, 땀이 나고, 다리가 떨고, 지금 이제 세 분이 얘기하셨는데 다 다른 얘기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한 문장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관찰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를 면담을 하는데 엄마, 어머니 아이가 좀 정서불안인 것 같아요. 뭐 이러면은 어때요? 기분도 나쁘고, 그쵸? 응.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말,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임상가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 아이가 정서불안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관찰로 디스크립션 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상담을 할 때도 되게 이런 훈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두 번째, 동의는 공격적이다. 이거는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너무 쉽죠. 네, 그쵸. 그래서 좀 어려운 거를. 동의는 친구를 때린다. 이건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음, 음, 음. 뭘까요? 평가. 음, 다른 선생님들은. 음, 맞아요. 이건 평가예요. 흔히 그냥 우리가 이런 거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의가 친구를 때렸어요. 어머니.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그러면 이제 뭐 너 친구 왜 때렸어?
이렇게 하면은, 나 안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때린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난치려고 한데 이렇게 뭐 툭 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관찰로 기술을 하면, 예를 들면 동의가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어깨를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관찰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음,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음, 밑에 좀 힌트가 있어가지고 음, 음, 맞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이거를 관찰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음, 그리고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음, 그렇게 그냥 이제, 하면은 그거는 관찰이죠. 음,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 라고 하면은 왜 나를 안 봤어? 당연히 날 봤어야지. 내가 인사하는데. 어,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들을 오늘 배웠는데 아마 연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생활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관찰이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을 했는데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사실은 되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찰한 걸 모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그랬어. 뭐, 안 쳐다봤어. 뭐, 요즘 내가 한 것만 어떻게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비폭력 대화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관찰이랑 평가랑 구분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고 서로 같이 이제 그 선생님들도 이제 전공자시니까 피드백을 한번 주셔도 좋아요. 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을 연습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표현을 할 건데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렬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그 강약과 뭐 정도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로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런 교양곡처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성숙하고 좀 이런 감정을 잘 알아차리 못하는 사람은 뭐 음, 그런 아침 알람벨 같이 투박하게 그렇게 이제 느낌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겠죠. 음, 그래서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자, 어, 느낌은 또 생각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1번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음, 음, 느낌이라고 얘기하신 선생님은 어떤 것 때문에 느낌인 것 같아요? 느껴져. 아, 느껴져를 붙여서. 맞아요. 우리가 느낌처럼, 얘기를 다 해요. 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한 거죠. 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때 실제로의 느낌은 뭘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맞아요. 서운해. 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예, 그래서 느낌은 어떨까요? 음, 속상해. 외로워. 맞아요. 외로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나. 화날 수 있고, 맞아요. 화날 수 있어요. 나는 막 사랑하는데, 짜증, 그쵸?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음, 어, 홀가분할 수도 있을까요? 말하고 나면, 음. 예를 들면 상황이 내가 이 사람이랑 10년 살았는데 정말 지지고 볶고 해서 이제 이혼을 막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가 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홀가분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어떤 말에서 가져오는 그 느낌들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교수님도 오늘 들을 줄 알고 이런 예시를 넣었는데 네, 교수님이 일을 많이 시키니까 교수님이 나한테만 일을 시키는 걸 보니 공정하지 않게 느껴져. 음, 이런 마음 드시나요? 이건 느낌이야 생각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일을 시킨 거, 나한테만 일을 시킨 거, 이것도 관찰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가 관찰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 어쨌든 나한테 어떤 일을 언제까지 시켰는데, 다른 친구한테는 어떤 거를 시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찰이고, 어, 근데 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이제 생각이죠, 사실은. 이때는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음, 속상하고, 힘들고, 뭐, 지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억울할 수 있어. 우리가 상상을 해본 거죠. 교수님은 한 사람한테만 일을 많이 시키는 분은 아니시니까. 네, 공정하신. 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느낌을 잘 안 보고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요. 음. 세 번째는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하다. 이거는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게 느낌이에요. 위에 것들이랑 어때요? 그 느껴지는 어감이? 음, 맞아. 단순하고 가볍고, 음, 좀 클리어하죠. 네, 명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명확하고, 나도 내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이런 대화법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 제안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뭘까요? 그쵸. 느낌, 느껴져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해도 그 느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어. 내 제안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어, 무시당했,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또 창피하고, 음, 억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비참할 수도 있겠고, 어? 가치가 없는, 그것도 이제 생각이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무가치감, 그건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음. 근데 이럴 때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뭘까요? 음, 그죠. 그죠. 인정 욕구. 나한테 반응해주는 거는 나를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거. 왜냐면 내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좀, 들어주고 수긍해주는 거니까. 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욕구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관심, 관심 인정. 그렇게 비슷하게 있고요. 뭐 성취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내가 엄청 준비했었던 건데 아무도 반응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욕구가 좌절돼서 성취의 욕구가. 그래서 느낌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욕구에 대해서 할 텐데 그래서 느낌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거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잘 표현을 못해요. 생각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느낌, 감정, 단어들 이런 것들 인터넷에 이제 구글에 치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알아야지 내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어, 혹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요? 음, 따뜻한 느낌? 음, 음, 또, 편안한 느낌. 네. 포근한, 네네, 포근함도 너무 좋죠. 좋아하는 느낌이죠. 음, 아이고, 이거, 소속감. 어디 이제 소속되어 있다. 음,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각자가 이제 그 얘기한 느낌이 어떨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편안한, 따뜻하게 전기장판까지 침대에 누워서 깔고, 네, 음, 네, 엄마나 주위 사람들이, 안아줄 때, 예, 예, 음, 네, 혹시, 음, 음, 그럴 때 좀 포근함을, 음, 네네, 음,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느낄 때, 느끼는 내 몸을 한번 본 적은 있나요? 음, 그 느낌을 느끼는 내 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각자 햇볕이 뭐 비치고 음,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럴 때 그때 내 몸은 어떤 감각들이 있을까요? 네, 이완이 되어 있어서 힘이 축 빠져 있고 음, 예를 들면 뭐 심장이 천천히 뛴다던가 음, 혹은 뭐 어깨에서 몰랐는데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그렇게 편안한 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상황을 관찰해서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느낌에서부터 관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 몸부터 먼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연결이 돼야 밖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내 느낌과 내 신체의 감각이나 이런 관찰들을 연결시켜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좀 따뜻하고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는데 그 애완동물을 뭐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를 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내 몸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긍정적인 느낌일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느낌이 내가 들었을 때도 그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으로 향하는 기린기를 연습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관찰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면 관찰은 느낌의 원인일까요? 인과관계가? 잘 모르겠어요. 음, 그쵸. 우리 물어보는 걸 딱 보니까 아니니까 물어볼 것 같죠. 네. 그렇죠. 관찰은 느낌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는 욕구를 봐야 돼요. 어, 일단 욕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를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 비폭력 대화를 창시한 유산심리학자인 마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관찰은 느낌의 원인이 아니라 관찰은 느낌의 어떤 트리거일 뿐, 그 관찰을 보고 나서 내가 그 트리거가 돼서 그 느낌을 느낀 거지,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느낌은 내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음, 어, 혹시 지금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뭐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각자? 채팅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 TV 켜는 거. 물고기한테 밥 주는 거. 물고기를 키우군요. 어, 이것들을 한번 내가 집에 가서 해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음, 그 사람이 이걸 하면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내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타인의 욕구를 한번 내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TV를 켤 때 어떤 식으로 켜요? 네. 네네. 어떤 욕구일까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욕- 아, 네.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음,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즐거운 걸 찾고 싶은 그런 욕구일 수 있겠고. 음, 음, 네. 물고기한테 밥 주는 거는 어떤 욕구인 것 같아요? 음, 살아있는 자식이 안 들어와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음, 음, 어, 예쁘다는 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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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 뭔가 돌봐주고 싶은 욕구네요. 돌보고 싶은 보살핌의 욕구?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채팅에도 이게 뭐가 온 건가요? 아, 언니가, 어, 그러면 이거를 관찰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언니가 방을 어지럽힌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찰로. 음, 좀 뜨끔했어요. 제 동생도. 뭐라 온 것 같은데? 관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방을 어지럽힐 때 행동을 사진 찍듯이 찍어보는 거예요. 음, 음, 음.
그쵸. 맞아요. 언니가 소파랑 바닥에 옷을 놨어요. 어, 자주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행동을 봤을 때 이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혜영님? 화가 나요. 그럴 수 있네요. 내가 뭐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을까요? 이게 말이 잘 안 들리나요? 아, 음, 음. 언니가 옷을 이렇게 어지르니까 내가 치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내가 치워야 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때 내 감정이 이제 화가 났구나. 언니가 옷을 어질러서 내가 치워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화가 났어. 음, 이렇게 조금 나를 알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언니는 어떤 욕구 때문에 그렇게 옷을 막 놔뒀을까요? 음, 음, 빨리 이 옷에서 뭔가 편리하게 어, 놔두고 싶은 그런 욕구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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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생각이 없이 났는데, 어렵죠. 이 언니의 욕구를 파악하는 건 지금 어려워요, 혜영님께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바로 이제,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다 배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그때 조금 다뤄볼게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자주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욕구랑 나랑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트라이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이때 어떤 느낌이에요? 음, 화나고, 그쵸? 짜증나. 나는 이것만 기다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때문에 괜찮을까요? 사정이 있겠지. 어, 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뭔가 내 욕구가 아마 이제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하면은 내 욕구가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갔을 때 어떤 즐거움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뭐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지금 이것보다 나한테 다른 욕구가 더 중요해. 예를 들면 취소가 돼서 너무 다행이다. 나 밖에서 밤새서 너무 바빴는데 좀 자야겠다. 음. 그러면 휴식의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음, 관찰은 느낌의 원인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느낌을 느낀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은 언제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되게 배고픈 상황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떡볶이도 있고 한우 등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오늘은 꼭 한우 등심을 먹고 싶어요. 음. 내가 배고픈 상황이면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떡볶이랑 한우 등심은 수단이나 방법이겠죠. 그걸 취할 수 있는. 음.
근데 내가 꼭 한우 등심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충돌하지가 않는데 수단과 방법을 내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그게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은 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랑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욕구는 서로 충돌하지가 않는다. 다만 수단과 방법만이 충돌을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미있는 거나 이런 놀이, 이런 유희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욕구를 다양한 수단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갈등은 이제 그 수단이 제한적일 때 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상담을 할 때도 뭐 내담자한테도 다양한 수단이나 방법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낯설고 그런데 이 집단 사람들은 다 냉정하고 쌀쌀맞다. 이때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외로운 느낌. 맞아요. 좀 외롭겠네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음, 외로운 느낌. 욕구는 어떤 욕구일까요? 음, 저 호의적인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즐거운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집단 사람들 다 냉정하고 쌀쌀맞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관찰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를 음, 인사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 혹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관찰로 더 바꾼다면 인사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건 내 해석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음, 음. 이거는 조금 더 관찰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근데 그때 나는 좀 외롭게 느껴졌어.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음, 이렇게 이제 좀 되게 어색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해보고 이거를 많이 해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서 느낌이랑 욕구를 연결해서 말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수님을 그 사람은 위선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나한테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욕구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타인에 대한 그 문구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는 내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그냥 우리는 자칼 말이 항상 너무 흔하니까 그 사람은 위선적이야. 우리 교수님이 위선적이야.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내에 충족되지 않을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우리 제자들의 건강과 행복은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뭐 한 3번 정도.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급하게 뭔가를 써야 제안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막 단톡에 올려가지고 주말에 2번이나 나와서 일을 했다. 음, 이거는 이제 관찰이죠. 이거 관찰이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되게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이게 이제 느낌이겠죠. 사실 걱정은 조금 더 생각에 가깝기는 한데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기를 바라고 좀 휴일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좋고 또 그리고 그거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리라라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나의 욕구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관찰과 느낌과 욕구를 구분해서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근데 우리 제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했을 때 교수님의 느낌과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상대방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좀 어렵죠. 음, 뭐, 좀 존중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존중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 음, 근데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상황이었나 봐요. 네. 음, 그리고 느낌은 유대감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같은 연구실 식구들로서 좀 위하고 싶고 유대감 같은 거를 이제 원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채팅이 하나가 온 것 같네요. 네. 지금은 건강과 행복을 조금 뒤로 하고,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뭔가, 제안서가 이제 잘 될 것 같고, 한번 또 해보면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니까, 어, 제자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뭔가 챙겨주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처음에 뭐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랑 또 그렇게 뭐 문자를 보내서 뭐 일을 갑자기 시켰을 때 이럴 때에 그거에 따른 각각의 또 느낌과 욕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내 마음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욕구와 느낌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 들여다보는 연습을 내 마음이 충분히 들여다봐진다면 연습을 하면 좋고요. 학부생분들도 심리학과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말씀들을 잘하시네요. 음. 사실은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도 되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한테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좋네요. 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음. 왜냐하면 잘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압박감도 더 많이 들고 계속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자극이랑 반응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을 넓힐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들한테 이런 것들의 그 공간을 넓혀주는 것들이 우리의 그 역할들인데,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공간들이 이런 공간에서의 어떤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간에서 우리의 행동을.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찰도 하고 내 느낌도 알고 내 욕구도 파악을 했으면 이제 이걸 잘 전달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기. 근데 부탁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결 부탁. 이거는 그냥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비폭력 대화도 약간 외국어처럼 외우면 돼요. 영어처럼. 그래서
구문이에요. 내 얘기 듣고 어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관찰했던 거, 뭐뭐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느꼈어. 근데 그 느낌은 이제 생각과 구별해서 내 감정을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뭐가 중요했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뭐가 필요했어. 음. 내 얘기 듣고 어때?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연결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연결되고 싶은데 너 지금 나랑 연결될 수 있겠니? 근데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어요. 음. 너 얘기 지금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탁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래,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나는 지금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뭐 그러면 너가 뭐 마음이 준비가 되면 다음에 그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연결을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어때? 음. 그리고 행동 부탁은 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의문형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은 또 강요랑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은, 강요는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뭐, 어떤 거가 나오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실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은, 어떤 반응이 나와도 그냥 내가 일단은 한번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탁이죠.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같이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죠. 그래서 같이 출근하면 인사도 하고 커피도 먹자.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던가. 혹은 또 긍정적인 언어로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아까 우리 앞에 길게 이제 쭉 했었던 그것들을 이제 다 한 다음에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명령보다 이것 좀 사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권유나 질문하는 형태. 그리고 현재형 사용하기는 어, 앞으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면 늦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이거를 현재형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너가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은 늦게 되면은 뭐 5분이나 이럴 때 뭐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줄래?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지금 현재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탁하기까지 다 됐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연결을 해서 하면 되고, 이게 오늘 한 시간의 이 강의만으로는 좀 적용해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개념만 좀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고, 이런 관련된 비폭력배와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도 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셔도 되고요.